사이즈 2024년 8월 30일 팻맨 스쿱은 코네티컷주 햄든에서 공연 중이었을 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괴너지 공연 도중 그는 갑자기 쓰러지면서 팬들과 스태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즉각적인 대응과 인근 병원으로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아티스트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라이브 공연 중 무대에서 이런 일을 겪은 공연자, 특히 음악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빅포키, 본명은 밀턴 파웰인 빅포키는 텍사스 휴스턴 출신의 전설적인 래퍼였으며 스크루드 업클릭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힙합의 찹트 앤 스크루드 스타일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빅포키는 그 배후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90년대에 DJ 스크루와 긴밀히 작업하며 경력을 시작했고 1999년 음반 하디스트 피드 인 더 리터로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그의 프리스타일 6월 27일과 폴월의 시틴 사이드웨이즈에 참여한 것은 여전히 랩 세계에서 상징적이다. 2023년 6월 17일 텍사스 보몬트에서의 라이브 공연 중 빅포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밤사이에 향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웃견의 거미스터 소린전 그는 심장마비를 겪었고 고혈압, 당뇨병, 비만과 같은 기저 건강 문제가 그의 조기 사망에 기여했습니다. 빅포키는 단지 래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휴스턴 힙합 문화의 초석이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동료 아티스트들은 그의 유산을 계속 기리며 그의 음악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세르히오 데니스 2019년 3월 10일 산 미겔 데 투쿠만에서 열린 콘서트 중 가수 겸 작곡가 세르지오 데니스는 참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연 중에 무대에서 약 3m 아래에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 추락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고 심각한 머리 부상과 어깨 골절을 입었습니다. 데니스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부상의 심각성 때문에 유도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지속적인 의료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1년 넘게 혼수 상태에 있던 세르히오 데니스는 2020년 5월 15일 세상을 떠났으며 라틴 음악 팬들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달날마다 친근하게 지구의 목소리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한 가수이자 작곡가로 그의 경력은 4개의 10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10일 60세의 나이에 메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부아의 알메그라다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었다. 사우디 국립 텔레비전에서 생중계 중인 콘서트에서 그가 잘 알려진 노래 중 하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대에서 쓰러졌다. 즉각적인 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마다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음악 커뮤니티와 그의 팬들에게 깊은 상실이었다. 사우디 공식 언론사는 그의 사망을 확인하고 아랍 음악에 대한 그의 중요한 공헌을 기렸다. 그의 장례식은 제대서 열렸고 그는 메카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마다이 음악은 여전히 청중에게 울려 퍼지며 사우디 및 중동 음악의 중요한 인물로서의 유산을 다졌습니다. 기우세페 피노 만고 지우세페 피노 만고 유명한 이탈리아 가수 겸 작곡가는 2014년 12월 8일에 향년 60세로 사망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폴리코로에서 열린 콘서트 중 그는 자신의 유명한 노래 오로를 공연하던 중 갑자기 팔을 들어 올리고 관객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한 후 무대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불행히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비극적으로 바로 다음 날 그의 형인 75살 조반니 망고도 피노의 장례식 도중 심장마비를 겪고 세상을 떠났다. 피노 망고는 팝, 록, 포크, 월드뮤직의 독특한 융합으로 유명했으며 이탈리아 음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음악계와 전 세계의 팬들에게 큰 손실이었습니다. 앤서니 버거는 그의 놀라운 재능과 에너지로 사랑받는 가스펠 피아니스트였습니다. 2006년 2월 22일 MS 주르테담에서 열린 게이더 가스펠 크루즈 중에 갑자기 쓰러져 향년 44세로 사망했습니다. 우리 테네시 집에 있던 바닥 난로의 보행기의 바퀴 중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는 가스펠 전설인 빌과 글로리아 게이더, 가이 펜로드와 함께 공연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연 도중 팬들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앤서니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주먹을 쥔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동료 예술가들이 그의 구호에 달려가 그를 뒤로 데려가는 동안 선박의 응급대응팀이 나서서 힘겨운 45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노력은 그를 소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가스펠 음악계에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앤서니 버거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르의 기둥이었으며 그의 음악을 통해 수많은 팬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상실은 그의 재능과 정신을 존경하는 모두에게 여전히 깊이 느껴집니다. 스페이드 쿨리. 스페이드 쿨리는 한때 웨스턴 스윙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1940년대와 50년대에 컨트리 음악계를 지배했던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두운 비극으로 바뀌었고 그의 이야기는 거의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1969년 11월 23일 쿨리는 아내를 죽인 죄로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72시간 휴가를 나왔다. 그는 자신의 개그와 전선을 보여주기 위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자선 콘서트를 열 수 있도록 임시 휴가를 받았습니다. 공연 중에 스페이드 코울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심지어 석방되면 컴백하겠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트를 마치고 기립박수를 받은 직후 그는 쓰러졌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였다. 심장마비였다. 그를 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의 즉사했다. 갈등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남자가 박수갈차의 이후의 끝을 맞이했다는 아이러니는 여전히 논란 많은 삶의 극적인 결말 중 하나로 남아있다. 페드로 엔리케. 2023년 12월 13일 바이아의 페이라 데 산타나에서 열린 라이브 공연 중에 페드로 에니크는 종교 행사에서 바이셀 타운 린도라는 노래를 공연 중이었는데 공연 도중 갑자기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에니크는 뒤로 넘어지면서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구조대원이 현장에 호출되었고 그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에이드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충격적인 순간은 관객들 앞에서 일어났으며 팬들과 동료 공연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팬들과 가스펠 음악 공동체에게 큰 슬픔을 남겼습니다.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신앙으로 알려진 페드로 에니키의 죽음은 브라질 가스펠 음악에 큰 손실을 남겼고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영감을 줍니다. 무대 화면이 댄서들에게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월 28일 홍콩에서 열린 매우 인기 있는 보이밴드 미러의 콘서트 도중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콩 콜리슴에서 공연 중일 때 무대 위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비디오 스크린이 갑자기 떨어져서 한 댄서를 직접 맞춘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은 수천 명의 공포에 질린 팬들 앞에서 펼쳐졌고 사고의 영상은 빠르게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콘서트는 즉시 중단되었고 밴드의 매니저가 관객에게 차분히 경기장을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명의 남성 댄서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고. 지역 보도에 따르면 한 명은 심각한 목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배치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몇몇 여성 팬들도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상당한 댄서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콩 정부는 신속히 대응하여 다른 장소에서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러의 콘서트 시리즈 나머지를 중단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존 리는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으며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넬슨 에디. 1967년 3월 5일 전설적인 연예인 넬슨 에디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의 산스 수치 호텔에서 공연 중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가 다르다넬라라는 노래를 공연하던 중 무대 위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의 오랜 노래 동반자인 게일 셔우드와 반주자 테드 팩슨이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지만 상황은 위급했다. 에이든 네디언스 마운트셀의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었고 세윤은 1967년 3월 6일 새벽에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디는 오페라틱한 목소리와 클래식 뮤지컬에서의 잊지 못할 공연으로 유명했으며 전 세계 팬들이 귀하게 여기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포에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어머니와 사망 후 20년을 더 산 아내 사이에 묻혔습니다. Ferenc Hampton, 이트란비어리스는 워리어를 콜. 브루스 햄튼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폭스 극장에서 올스타 헌정 콘서트로 그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했는데 이 콘서트는 햄튼 70, 콜 브루스 햄튼의 축제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Widespread Panic의 멤버들을 포함하여 주목할 만한 음악가들이 모였습니다. P3,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 그리고 R.E.M, 다른 저명한 아티스트들, 그리고 심지어 13살의 기타 신동 브랜드인 니더 아워가 함께했습니다. 행사 수익금은 폭스극장협회와 음악가를 지원하는 자선단체로 전달되어 햄튼의 예술 지원에 대한 평생 헌신을 반영했습니다. 비극적으로 앙코르 공연 중에 니더 아워가 노래 Turn on Your Love Light에서 솔로 연주를 하고 있을 때 햄프턴이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기발한 무대 연출로 유명했던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쓰러짐이 연출된 농담의 일부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으며 햄프턴은 공연 중에 그런 장난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아래로 하고 모니터 위에 팔을 걸친 채로 움직이지 않았고 밴드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연주했습니다. 몇 분 후 햄튼은 무대에서 운반되어 애틀랜타의 에모리 대학교 미드타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며 거기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설적이고 영향력 있는 경력의 끝을 알렸으며 음악계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기고 창의성, 유머, 멘토링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시브 해시언 2017년 3월 22일 시브 해시언은 전설적인 록밴드 보스턴의 드러머로 가장 잘 알려졌으며 불행히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시안은 록 전설이라는 테마의 크루즈 선박인 인디펜던스 오브 더 시즈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루즈 중 그의 공연 도중에 갑자기 무대 위에서 쓰러져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를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하시안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별세는 팬들과 음악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버스턴의 전설적인 히트곡 More Than a Feeling과 Peace of Mind에서 강렬한 드럼 연주를 포함한 그의 경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하시안의 록 드러머로서의 유산은 팬들과 동료 음악가들에 의해 계속 기념되고 있습니다. 미리암 마케바 2008년 11월 9일 마마 아프리카로 친근하게 알려진 젠지엘 미리암 마케바는 이탈리아 카스텔 볼투르노에서 열린 콘서트 도중 심장마비를 겪고 향년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상징적인 히트곡 파타파타를 부른 직후 쓰러졌습니다. 제껴의 GMN 디얼스의 싱어 등 에버스 맞선 투쟁에 헌신한 놀라운 삶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마케바의 유산은 음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아프리카 음악가 중 한 명으로서 그녀는 아프리카의 사운드를 아프리카 팝, 재즈, 월드 뮤직을 혼합하여 국제적인 청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음악 아이콘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 헤이트에 반대하는 티어레스 애드보케이트이자 불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휴 마세켈라가 작곡한 그녀의 노래 소웨토 블루즈는 반아파르트 헤이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운동. 그녀는 경력 내내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유엔에서 증언하고 미국의 민권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일했으며 아프리카 전역의 수많은 독립축하 행사에서 공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국에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프리카 문화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미트 로프 마빈 리어데이 2016년 6월 16일 에드먼턴의 노던 엘버타 주빌리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콘서트 중 유명한 록 가수 미트 로프, 본명 마빈 리어데이가 자신의 대표곡 I'd Do Anything for Love를 공연하던 중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68살의 예술가는 즉시 그의 밴드 멤버들과 응급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쓰러진 원인은 심한 탈수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주 초의 캘거리에서 공연을 병으로 인해 연기한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에드먼턴에서의 쓰러진 후 그의 대변인은 미트로프가 반응이 있으며 잘 회복 중이라고 팬들에게 안심시켰습니다. 미트로프는 이전에도 공연 중 건강 문제를 겪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2003년 런던에서 울프 파킨슨 화이트 증후군으로 쓰러진 적이 있고 2011년 피츠버그에서는 천식 발작으로 인해 또다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포르멜 2023년 5월 26일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쿠박의 미국인 음악가이자 유명 밴드 롯반반의 베이시스트인 후안 카를로스 포르멀이 뉴욕 레몬 예술센터 공연 중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시티 콘서트 중반에 포메리 무대에서 쓰러져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받았다. 회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59살의 나이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서 깊은 음악 가족에서 태어난 포멜은 로스 반반의 설립자인 후안 포멜의 아들이었다. 그는 2014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밴드에 합류했다.
그리고 앞으로 쿠바 사운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음악 공동체에 큰 손실이었으며 그는 뛰어난 재능과 쿠바 음악에 대한 헌신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